우주와 삶의 흐름을 읽는 책 주역. 변화하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다. 이 짧은 말은 주역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의 삶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이는 주역을 점술로만 여기고 어떤 이는 철학서로 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주역은 단지 점을 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질병과 상실,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주역은 이 모든 물음에 단 하나의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을 읽고 순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책은 3000년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의 황제들, 유학자들, 장자와 공자 같은 사상가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오늘, 이 고전은 여전히 살아있는 숨결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역의 탄생 배경, 64궤가 뜻하는 변화의 원리,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삶의 태도까지 쉽고 문학적인 언어로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인생의 길 위에 이 주역이라는 지도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 깊고도 묵직한 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주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의 길을 묻다. 주역은 단지 옛사람들의 이야기나 동양 철학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선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물이죠. 기원전 3000여 년 전 중국 상고시대의 황제 복희 씨는 하늘과 땅의 현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모든 변화가 음과 양이라는 두 힘의 반복과 순환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6줄, 즉 6효를 만들어 세상의 흐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끊기지 않은 선은 양, 가운데가 끊긴 선은 음을 뜻합니다. 이 양과 음이 조합되어 궤를 이루고 그 궤의 배열이 삶의 여러 국면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움직임, 땅의 수용성,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는 병의 조짐, 전쟁의 징후, 인생의 기회와 위기까지도 이 궤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믿었던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며 주나라의 문왕은 복희의 8궤를 6겹으로 확장시켜 64궤를 완성했습니다. 이 궤들은 단지 철학적인 상징이 아니라 당시 왕이나 귀족이 나라의 방향을 정할 때 의지했던 실천적 도구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할지, 혼인을 맺을지, 나라를 옮길지를 이 궤를 통해 하늘의 뜻에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의 완성에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 바로 공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역을 단순한 점술서가 아닌 도덕과 수양의 길을 제시하는 철학서로 재해석하며 역전이라 불리는 주석을 남깁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주역은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으되 인간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주역은 우주를 읽는 책에서 인간을 위한 삶의 안내서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날씨가 바뀌고 사람 마음이 바뀌고 건강도 인간관계도 운명도 변하지요. 주역은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가 아니면 거스를 수 있는가? 를 묻고 그 답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역의 핵심 개념인 음과 양 그리고 그 둘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원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2장 음양과 변화, 우주의 언어를 읽는 법. 하늘은 밝고 땅은 어둡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그늘은 시원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이 단순한 이치 속에 주역이 말하고자 한 우주의 원리, 음양이 깃들어 있습니다. 주역의 첫걸음은 바로 이 음양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양은 창조적이고 밝고 능동적인 힘입니다. 하늘, 태양, 남성, 외향성, 움직임을 상징하죠.
음은 수용적이고 어둡고 부드러운 힘입니다. 땅, 달, 여성, 내향성, 정지 또는 휴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이 아니라 순환하는 짝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도라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은 양이 점점 세지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싹트고 생명의 에너지가 치솟지요. 하지만 그 속에 이미 여름의 끝, 가을의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역은 변화를 단절이 아닌 순환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을 돌아보시면 고난 속에 단비 같은 위로가 있었고 기쁨 속에 작은 걱정 하나가 스며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변혁의 세계입니다. 주역의 세 가지 변화. 주역에서는 변화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 변혁,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날씨, 감정, 인간관계 모두가 여기 속합니다. 주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읽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2. 불역, 변하지 않는 근본 원리. 예를 들어 사랑, 효도, 정직, 이런 도덕적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지요. 3. 간역,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단순함. 음과 양 두 줄의 조합으로 모든 원리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간이의 철학입니다. 이처럼 주역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단 두 개의 선으로 풀어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부담이 되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어제와 같은 길을 걷더라도 오늘의 마음으로 보면 새로운 꽃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제3장 64궤 인생의 모든 국면을 담은 64개의 풍경.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린다면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고요와 경랑이 교차합니다. 주역은 이 모든 인생의 풍경을 64개의 궤라는 상징으로 담아냅니다. 여러분, 궤란 무엇일까요? 궤는 6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긴 대시는 양, 연이은 작은 대시 2개는 음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선을 조합해 총 64개의 도형, 즉 궤를 만듭니다. 이것이 주역이 세상을 읽는 언어입니다. 64가지 인생의 길. 각 궤는 하나의 삶의 장면을 비유합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의 하늘, 막 움트기 시작한 씨앗, 성공의 절정, 관계의 단절, 마지막 이별까지. 예를 들어 건궤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힘, 끊임없이 나아가는 추진력. 이 궤는 군자의 이상형을 보여주며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반면 곤궤는 땅을 상징합니다. 수용과 포용, 기다림과 양육의 미덕. 이 궤는 때로는 물러서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됨을 일깨워줍니다. 이 두 궤는 주역의 서문에 실려 있어 모든 변화와 의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궤는 삶의 나침반. 64궤는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생의 국면을 해석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제시하는 철학적 지도입니다. 예컨대 일이 순조롭지 않고 답답할 때는 주역은 때를 기다려라는 궤를 보여줍니다. 그 궤는 바람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형상을 띱니다. 이럴 땐 억지로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내면을 갈무리하라는 뜻이지요. 또 어떤 궤는 말합니다. 지금은 윗사람의 뜻에 따라야 할 때다. 이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변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부드럽게 일러주는 현자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주역은 점이 아니라 통찰이다. 많은 분들이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역의 궤를 뽑아 하늘의 뜻을 묻기도 했지요. 하지만 본질은 예언이 아닌 성찰에 있습니다. 어떤 궤가 나왔다고 하여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궤를 해석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진정한 쓰임입니다. 궤를 읽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향하는 방향은 옳은가를 묻는 일입니다.
주역은 단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거울이자 나침반입니다. 제4장 일상 속 주역, 평범한 날들의 지혜. 주역은 수천 년 전의 고전이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서 흐르고 있는 삶의 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기운이 어떨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떤 길이 더 나은 선택일지 망설이신 적은요? 그럴 때 주역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약이 됩니다. 이처럼 주역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향을 잡아주는 철학적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질문, 괴로 답하다. 주역의 활용은 점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묻는 사람의 진심을 거울처럼 비추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어떤 마음이 바람직할까요? 몸이 아플 때 내 병이 나을 운명일까요? 이럴 때 주역은 단호한 미래 예측 대신 현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는 신뢰보다 기대가 앞서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요히 관찰하십시오. 즉, 주역은 정답이 아닌 지혜의 문장을 건넵니다. 내면과의 대화. 주역을 읽는 일은 누군가에게 답을 듣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진실한가? 주역의 괴를 통해 나오는 상징과 문장은 우리 마음속 거울을 맑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흐릿했던 내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바꾸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곁에서 한 발 물러난 지혜로서 우리 삶을 덜 비틀리게, 덜 아프게 이끌어주는 은은한 스승입니다. 제5장 운명과 우연 사이에서 주역이 말하는 삶의 선택.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운명과 선택 사이에서 흔들리는 줄타기와 같다고. 주역은 이 줄타기 위에 선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여, 지금의 선택은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가, 거스르고 있는가? 주역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운명을 정해주는 점괘의 책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묻는 철학의 고전입니다. 그리하여 주역은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주어진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주역의 세계에는 원형이정이라는 네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하늘의 도리를 닮은 이상적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원은 시작이고 형은 소통과 성장이며 리는 이로움, 정은 바른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도 꿋꿋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삶에 뜻하지 않은 일이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은 운이 나쁘다며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운이란 우연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다. 그것은 새로운 선택을 유도하는 신호일 수 있다. 즉, 불행조차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역은 가르쳐 줍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의 지혜는 말합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다시 쓴다. 나이 들수록 우리 삶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제되고 단단해집니다. 흔들림 많은 세월을 지나온 이들에게 주역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대의 인생은 아직도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끊임없이 쓰여지는 이야기의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한 줄의 문장을
지금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6장 고요한 관찰의 힘 주역이 전하는 마음 공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우리는 문득 멈춰섭니다. 텅 빈 찻잔 하나, 흔들리는 커튼, 바람의 숨소리. 그 작은 것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관찰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주역은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한 책입니다. 하늘의 흐름을 보고 땅의 결을 느끼며 인간의 표정을 읽는 일. 그리하여 때를 알고 방향을 잡고 불필요한 소란을 멈추는 것. 이것이 곧 주역이 말하는 관의 지혜입니다. 관이라는 궤는 높은 제단 위에서 백성을 내려다보는 장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림의 시선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통찰의 시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되 남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되 얕게 단정하지 않는 것. 주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해석하고 있는가?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말수는 줄고 듣는 일은 늘어나고 감정의 부침보다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역은 그런 고요한 내면의 공부를 마음의 관이라 부릅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읽히는 마음, 기억 너머에 숨어있는 진심.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능력은 단지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주역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보라. 그 안이란 세월이 쌓인 마음의 풍경, 바람 들고 햇빛 드는 내면의 정원입니다. 고요히 관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차를 마시고 있다면 그 차의 온도와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그대 마음은 이미 주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7장 노년의 삶, 흐름에 맡긴다는 것. 젊을 땐 모든 것을 쥐고 싶었습니다. 사랑도 돈도 인정도. 그러나 인생은 손에 쥔 것을 늘어놓을수록 무겁고 고단해지는 법이지요. 주역은 말합니다. 물이 흐르듯 살아가라.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되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순리이며 노년기에 이르러 우리가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손을 놓는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흐름을 신뢰하고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새로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머리칼에 흰 서리가 내리고 하루해가 빨리 저무는 요즘 우리는 인생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위에 마음의 배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조바심 내지 않으며 그저 매 순간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주역이 전하는 노년의 철학입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역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의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에필로그. 형식은 고대의 점술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주역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흐름을 읽고 마음을 비우며 자신의 길을 가라고 조언해 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살아냈으니 이제는 주역의 말처럼 하늘을 보고 땅을 딛고 나를 비우며 조용하고 단단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고맙습니다.